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방송에서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의 고전이죠. 엄청나게 두껍고 글씨가 빽빽한 책입니다. 거기에 대략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인생을 원하는 대로 바꾸는 비결은 해야 할 일에 긍정적인 감정을 연결하고 그만두어야 할 일에 부정적인 감정을 연결하는 것이다. 뇌과학에서 밝혀낸 사실은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인간의 본성에서 감정의 요소를 무시하고 이성을 최고의 지위로 끌어올린 것은 서양의 철학 전통이지요.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요, 뇌과학으로 분석한 결과 이성적인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감정이었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아주 간단한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했대요. 자신에게 명확히 이익이 되는 선택지가 분명한 경우에도 말입니다. 즉, 어떤 선택이 더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택할지라도 사실 뇌에서는 그게 좋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하려면 혹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거기에 감정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매일 6시에 일어나려면 6시에 알람이 울렸을 때 번쩍 눈을 뜨는 일이 감정적으로 좋아야 해요. 밤에 치킨과 맥주를 먹지 않으려면 그 행동이 감정적으로 막 싫어야 합니다. 사실 먹고 싶은데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먹으면 안 되지 하는 전략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앤서니 라빈스는 해야 할 일에 긍정적인 감정을 열심히 연결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부정적인 감정을 연결해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내용은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표현을 바꾸어서 긍정적인 감정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건 정말로 진리인가 봐요. 그럼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스탄불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인 이스티클랄 카데시에서 몇 블록 떨어진 낡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나흘간의 터키 여행 중이었고 가이드였던 마이크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놓인 해진 암체어에서 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마이크와 함께 그의 터키인 친구들이 주최한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모인 사람들은 7명이었고 최소 하루 한갑의 담배를 피우는 그들 틈에서 나는 유일한 비흡연자였다. 한 터키 친구에게 어떻게 흡연을 시작했느냐고 물었다. 모든 친구와 함께 시작하는 거지. 친구 하나가 담배를 피우면 같이 피우게 되잖아. 그런데 대화 중 놀랍게도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담배를 끊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이크 역시 한때 몇 년간 비흡연 상태인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는 이야기 중에 담배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는 앨런 카가 지은 손쉽게 담배를 끊는 법 Easy Way to Stop Smoking 이라는 책 때문이었다. 이 책은 흡연의 정신적인 무게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어. 그가 말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걸 그만두어라.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흡연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흡연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 이 문장은 더 이상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 그리고 더는 담배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고. 나는 지금까지 흡연을 시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일어서 나중에 그 책을 봤다. 저자가 흡연자들의 흡연 욕구를 제거하고자 제시한 전략은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한다. 당신은 뭔가를 그만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느 것도 그만둔 것이 아니다. 담배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흡연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당신은 담배를 한 대도 피우지 않아도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 저자는 이런 식의 문장을 반복한 후에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담배를 치워버려라. 당신은 그래도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읽을 때쯤이면 흡연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일로 여겨진다. 더 이상 흡연이 어떤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담배를 피울 이유도 없어진다. 이는 두 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시키는 법을 배운다면 어려운 습관 역시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때때로 마인드세트를 살짝만 바꿔도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어떤 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야 돼. 영업을 위해 전화를 몇 통 해야 돼. 저녁에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돼. 자, 여기서 단어 하나만 바꿔보자. 해야 한다를 해내다로 바꾸는 것이다.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낸다. 영업을 위해 전화를 몇 통 해낸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쪽의 현실 모두 진실이라는 거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그것들을 해내지 않는가. 언젠가 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움직임이 제한되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휠체어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휠체어는 오히려 자유를 주지요. 휠체어가 없다면 저는 침대를 떠날 수도 집을 나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의 변화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어떤 습관에 관해서 결함보다는 이득이 되는 쪽에 집중하는 건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설정하고 어떤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다.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많은 사람이 운동에 대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힘든 일이자 도전해야 할 과업으로 여긴다. 하지만 반대로 운동이 기술을 늘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내일 자신에게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인내심을 키우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야 라고 말해보자.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돈을 절약하는 것은 종종 희생과 연관된다. 하지만 단순한 진실 하나를 깨달으면 절약이 제한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 아끼며 사는 것은 미래의 생활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깨달음이다. 즉, 이번 달에 아낀 돈은 다음 달에 소비 능력을 증가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PT를 하거나 규모가 큰 대회에 나가기 전에 불안해한다. 심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흥분이 고조된다. 이런 느낌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신경이 곤두서고 위기까지 느낀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유연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된다. 예를 들어 신경이 날카롭다라는 것을 지금 나는 흥분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새롭게 규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세트의 작은 변화는 특정한 습관이나 상황과 관련된 느낌을 마법처럼 바꿀 수 있게 도와준다. 나쁜 습관의 원인을 찾고 수정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과 관련된 연상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예측을 다시 설계하면 어려운 습관도 매력적인 습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제임스 클리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실력이 빨리 올라가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또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진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